정겨운 동요 속 주인공 따오기가 돌아왔습니다. 30년 전 이 땅에서 사라졌던 따오기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마침내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따오기가 오늘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정말 감격스럽고 역사적인 의미가 담긴 그런 역사적인 날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따오기를 무사히 수송하기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상자와 수천만 원짜리 전용기까지 동원됐습니다. 국빈 못지않은 대접을 받으며 우리나라에 온 따오기. 따오기는 도대체 어떤 새이기에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 걸까요? 그리고 따오기 복원이라는 중대 임무를 수행할 화제의 주인공들은 어떤 녀석들일까요?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취재진은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당나라 시대의 유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땅 양현. 전형적인 농촌인 양현은 수백만 평의 배농장을 끼고 있어서 대생산지로 유명합니다. 양현의 명성을 높여준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이곳 따오기 생태원에 있습니다. 작은 도시였던 양현을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게 만든 명물은 다름 아닌 따오기입니다. 여기가 한국으로 온 따오기의 고향인 셈이죠. 현재 따오기 생태원에는 100마리가 넘는 따오기가 살고 있습니다. 야외 사육장에선 녀석들을 보다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데요. 요즘 들어 따오기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因为这个比较珍贵，所以在陕西、在中国都，在世界上都很少，所以我们都就从西安，我们过来会专门到这看甄嬛啊。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도 따오기는 아주 중요한 새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원은 어떤 따오기를 한국에 보낸 걸까요? 중국이 우리나라에 보낸 따오기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선택된 녀석들이라는데요. 검역 과정에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 두 쌍을 후보로 선택했는데 이 녀석들은 그 후보 중에 한 쌍이었다는군요. 即将送往韩国的猪款都是从这儿选择的，我们选择的猪款都是非常健康的，有过繁殖历史。这两只猪款它的血缘关系比较远的，所以非常符合这个送往韩国这个选择猪款这个标准和要求。 따오기는 황새목 따오기과에 속하는 새로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에서만 서식합니다. 또 따오기는 팬더, 황금 원숭이 등과 함께 중국 4대 국가 보물로 지정된 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지요. 현재는 국제자연보호연맹의 적색 목록에 올라 각별하게 위기에 처한 종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에서 따오기를 본 사람은 없는 걸까요? 1966년 비무장대 근처에서 판문점으로 가는 길가에 아카시아밭 가시밭 그 근처의 습지에서 한 마리의 따오기를 제가 본 것이 처음이고, 그로부터 13년 뒤에 목격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79년 거기서 좀 떨어진 대성동 마을에서 79년 겨울 한 마리를 역시 또 봤습니다. 그때는 미국의 위스콘신 두루미 재단의 창설자의 한 분인 아치볼드와 함께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자취를 감춘 지 30년 만에 한 쌍의 따오기가 우포늪을 찾았습니다.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지난 5월 우호의 상징으로 따오기 기증 의사를 밝혔고 그 약속이 지켜진 겁니다.
우포늪은 국내에서도 생태 환경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한데요. 2005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곳 우포늪에 따오기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고 마침내 이번에 우리 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한반도에선 사라져버린 새 따오기. 따오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면 중국 양현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오기는 중국에서도 귀한 새인 만큼 생태원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걸까요? 류이 씨는 20년간 야생 따오기를 관찰해온 전문가입니다. 看不到，它不是那一堆树嘛，这不一堆树嘛，它在那树的后面。 류이 씨가 가리키는 곳에서 약속이나 한 듯 한 무리의 새떼가 등장합니다. 백로입니다. 그중 한 녀석이 멋진 비행 실력을 뽐내며 선두로 치고 나오는데요. 우아하게 펼친 양날개가 좋기 1m는 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순백색의 백로와는 모습이 다릅니다. 굽은 부리와 선명한 빨강머리 장식, 그리고 연분홍빛 날개. 이 녀석이 바로 따오기입니다. 야생 따오기와의 만남은 이렇게 얼떨결에 이루어졌는데요. 어디선가 한 쌍이 또 날아듭니다. 녀석과 반가운 인사를 끝내기도 전에 또 다른 녀석의 등장. 카메라가 따라가기 힘들 만큼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따오기들.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는 걸 보니 백로대에 섞여 먼저 간 녀석이 길잡이였던 모양입니다. 석양 위를 나는 따오기. 우리나라에선 이미 사라진 풍경이죠. 취재진은 따오기들이 날아간 방향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10여 분이나) 달렸을까요? 취재진은 운 좋게도 나뭇가지에서 한가롭게 쉬고 있는 야생 따오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떼지어서 날아가던 녀석들의 목적지가 바로 여기였나 봅니다. 이곳은 야생 따오기들이 잠깐 날개를 접는 쉼터일까요? 녀석들이 자리 잡은 아래쪽 나무는 배설물을 허옇게 뒤집어 썼습니다. 단순한 휴식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녀석들이 앉은 상수리 나무숲은 저수지를 끼고 있는 가파른 언덕이라 배를 타지 않으면 사람들이 올 수 없습니다. 취재진은 저수지 건너편에서 밤까지 녀석들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은 야생 따오기들이 밤을 보내는 야숙지입니다. 따오기들이 삼삼오오 날아오더니 미끄러지듯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녀석들은 널찍널찍 떨어져서 앉는 게 아니라 동료 옆에 다닥다닥 붙어 앉으려고 합니다. 명당은 부지런한 녀석들이 일찌감치 차지했고 지각생들은 밀려나고 맙니다. 이번에 날아온 녀석은 어떻게 할까요? 또 주인이 있는 가지에 앉아버립니다. 먼저 온 녀석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달라는 뜻인지 요란하게 울어대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데요. 그러자 엉뚱하게 옆에 있는 놈을 쫓아버리고 맙니다. 멀리서 보니 명당과 그렇지 않은 자리가 확연하게 표가 나지요. 더 높이 솟은 왼쪽 나무가 포식자로부터의 경계가 유리하고 이륙과 착륙이 용이한 명당 자리입니다. 외다리로 편안한 잠에 빠진 걸 보니 이 녀석이 앉은 자리가 명당인가 봅니다. 야생 따오기에게 자리 다툼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사실 녀석들은 보기보다 겁이 많습니다.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는 것도 포식자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에 여럿이 앉으려고 하는 거지요. 이날 야숙지를 찾아온 따오기는 70여 마리. 드디어 자리 정리가 끝난 걸까요? 상수리 나무 숲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취재팀은 다시 숲을 찾았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걸 보니 따오기들은 아직 취침 중인 것 같습니다. 여럿이 생활하다 보면 꼭 새벽 대바람부터 설치는 개미와 늦잠 자는 배짱이가 있습니다. 빨리 일어난 자에겐 푸짐한 성찬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부지런한 백로는 일찌감치 먹이 사냥에 나섰습니다. 해가 더 높이 떠오르고 숲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그제서야 잠에서 깬 따오기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몸단장을 시작합니다. 이제 서서히 먹이를 찾아 나서야 할 시간이란 걸 알고 있는 거죠. 따오기들의 야숙지는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따뜻한 햇살은 체온을 조절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새벽 6시 30분 따오기 무리 중 한 마리가 시원하게 날아오릅니다. 그것이 마치 출발 신호라도 되는 듯 몇 마리의 따오기들이 부지런히 그 뒤를 따라 나섭니다. 반 정도가 이미 비행을 시작했는데 한편에선 아직도 게으름을 피우며 제 몸단장에만 열중하는 한가로운 솔로도 있고 달콤한 사랑 노름에 푹 빠진 금슬 좋은 부부도 있습니다. 점차 날이 밝아오고 햇살이 고루 퍼지는 시각. 마음이 급해진 따오기들은 그제서야 우르르 길을 떠납니다. 눈 뜨자마자 깨소금 냄새 폴폴 풍기며 애정 행각을 벌이던 인꼬 부부도 마침내 먹이 사냥을 시작하려는 모양입니다. 이제 상수리 나무 숲에 남은 야생 따오기는 단락 2마리입니다. 혹시 이 녀석들은 상습 지각생들이 아닐까요? 그래도 꼴찌는 싫은지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이 녀석은 순식간에 꼴찌가 돼버렸습니다. 주변을 한번 휘 둘러보고 나서야 자신이 혼자라는 걸 알아챈 걸까요? 그제서야 먼저 떠난 친구의 꽁무니를 불이 나게 쫓아갑니다.阳县的朱鹮野宿季大约有10多个，像这样的
耶稣记大约有10多个。这个地方就是四郎乡的高家河水库。这个耶稣记朱鹮已经在这儿耶稣大约有20年的时间了。 취재진은 이른 새벽 숲을 떠난 따오기를 멀지 않은 곳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녀석들은 밤새 허기진 배를 채우느라 사람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따오기가 겨울철새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 양현의 야생 따오기는 텃새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벗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인근의 냇가에서도 쉽게 따오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품고 있고 그 환경을 훼손 없이 지켜온 게 따오기 천국을 만든 첫 번째 조건입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따오기들의 고향. 녀석들은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양현의 따오기들은 인공적인 개입 없이 수십 년에 걸쳐 자연의 법칙대로 개체수를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오기는 하루 2번 아침 10시와 오후 6시에 집중적으로 먹이를 섭취하는데 봄, 여름엔 논의 미꾸라지를, 가을, 겨울엔 곤충이 주요한 먹입니다. 따오기의 먹이 사냥법은 여느 새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比如说小白鹭，小白鹭主要是取食一些动的东西，它主要是追逐一些昆虫，而苍鹭呢，主要是站立在静水比较开阔的静水中捕食一些游速比较快的鱼，然后牛背鹭呢，主要是取食朱鹮惊起的一些昆虫，比如说蟋蟀、蚂蚱等，而朱鹮呢具有它特殊的取食方式，它就是像这种鹮科特殊的取食方式，就是它的嘴、它的喙。 然后探到水中，然后靠触觉刺探性的觅食。 이곳에서 야생 따오기가 서식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풍부한 먹잇감입니다. 양현에는 논 이외에도 따오기가 먹이를 찾을 수 있는 얕은 습지가 많습니다. 게다가 4개나 되는 강을 끼고 있어서 작은 여울과 저수지도 흔합니다. 따라서 먹이 따라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사시사철 이곳에서 충분한 먹이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취재진은 재밌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따오기를 따라가다 보면 꼭 백로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덩치가 큰 따오기가 백로 무리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툭하면 비행도 같이 하고 또 이렇게 먹이도 나눠 먹습니다. 相互联系呢，这就是在生态上一个互惠共生的关系。因为朱鹮的警觉性是比较差的，几种伴生的鹭类，特别是小白鹭，警觉性非常强。如果有人为干扰啊，或者是猛禽的捕食的话，然后这种鹭类可以为朱鹮预先报警。 천하태평 따오기가 예민한 백로의 도움을 받는 거지요. 따오기로서는 먹이가 비슷하고 적의 접근을 알려주는 친구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따오기가 백로를 찾는 이유인데요. 어쨌거나 다툼은 거의 없으니 둘은 좋은 친구입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따오기들은 휴식 시간을 가집니다. 녀석들 일광욕이라도 즐기는 걸까요? 야생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잘 먹는 것 못지않게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파수꾼 백로까지 곁에 있으니 얼마나 든든할까요? 따오기는 긴 부리를 이용해서 한가로이 몸단장을 합니다. 그 옆에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머리 뒷부분 벼슬이 뻣뻣하게 일어서면 화가 났다는 증거거든요. 강변에서 평화로운 휴식을 즐기던 따오기들. 갑작스레 인기척이라도 느낀 걸까요? 한 마리가 날아오르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일제히 비행을 시작합니다. 앞서가는 녀석이 아마 리더인 모양입니다. 这一只朱鹮，首先叫着的这只朱鹮就是它的首领，表示同伴们，下面有吃的，咱们走吧。 따오기의 천국으로 불리는 중국에는 1200여 마리의 따오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인 600여 마리가 숲에서 사는 야생 따오기인데 대부분이 양인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을 따오기의 천국으로 정착시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양현생태원에는 따오기 조형물이 있습니다. 기념사진을 찍는 명물인데요. 조형물 뒤편에는 따오기 복원의 중요한 단서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이 따오기의 원류, 고향임을 밝히는 말과 함께 눈에 들어온 것은 유인증이라는 이름입니다. 따오기 복원을 담당했던 책임자입니다. 취재진은 북경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당시 중국 과학원에 재직 중이었던 유 교수는 1978년 정부의 지시로 따오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3년. 중국 전역 5만 킬로미터를 걷고 달리며 찾아 헤맨 끝에 드디어 따오기를 발견했습니다. 它飞过头顶的时候啊，因为它翅膀下面是红颜色，给我看，哎呀，我找了3年都没到。这时候高兴啊，因为正在一个下坡的路上。这时候很高兴，跟姚道山我喊老姚老姚，就是这个朱鹮。在这说的时候，因为有一个激动吧，脚下因为正下坡了，一滑就我人就下去了。 따오기가 발견된 곳은 해발 1200m의 고산지대. 게다가 7마리 중 3마리는 새끼였습니다. 먹이 부족으로 자칫 새끼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为了保证它呢，我就发动了当时地的村里的孩子，抓一些青蛙，抓一些个小鱼，和从山下呀买一些个泥鳅上来，撒在田里边。 그가 발견한 녀석들은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따오기였습니다. 혼자선 역부족이라는 걸 느낀 그는 1982년 5명의 청년과 함께 따오기 보호연구팀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따오기 보호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루파오종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유 교수에게 따오기의 생태와 습성을 배우며 야생 따오기와 동고동락을 해온 주인공이죠. 이제 즐거운 추억담이 되어버렸지만 사실 당시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姚家沟这个地方是海拔1200米的这个属于中山区地带，这个非常这个就是道路也非常这个遥远，这个山沟是几乎就是这个仅仅住了7户人家，我们是第8户人家，里面这个工作环境也非常这个艰苦。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새를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 보살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루 종일 따오기를 따라다니면서 산속을 헤매다 보니 밥을 굶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러기를 몇 년, 결국 팀원 중 한 명은 중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好像吃天热也无所谓，吃热了无所谓。到90年的时候，我在汉中啊监护朱鹮的时候，有天晚上突然胃大出血了，大出血以后昏倒了，晚上昏倒了几次。后来第二天早上天一亮，这些同志们吧把我送到医院去，送医院去一检查是这胃大出血，给输血还不行。
之后一会几个大夫了，一会诊，马上做手术，就做这个胃切除手术。当时我的胃啊，就切除了3/5。 만약 이들의 희생과 노고가 없었다면 지구상에서 따오기는 영원히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양현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이때쯤 되면 야생 따오기의 둥지에는 어린 녀석들이 귀여운 얼굴을 삐죽히 내밉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어린 따오기의 머리는 엄마 아빠와 달리 노란색인데요. 자라면서 빨간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오기 번식철인 3, 4월이 되면 보호관찰원들의 손길도 바빠집니다. 혹시 새로운 가족은 없을까? 하루 종일 숲을 뒤지고 다니는 게 하루 일과입니다. 새로운 둥지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높은 나무에 오를 땐 주민들의 도움을 받는데요. 오늘은 나무 타기의 달인을 만났습니다. 꽤나 높아 보이죠? 둥지 근처에선 낯선 자의 침입을 걱정하는 듯 어미새가 울고 있습니다. 수십 미터에 이르는 야생 따오기의 둥지까지 올라가다니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의문도 잠시. 높다란 나무 위에서 바구니 하나가 내려옵니다. 바구니 안에는 앙증맞은 새끼들이 잔뜩 긴장한 듯 움츠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새로운 개체 조사 중입니다. 부리와 날개의 길이를 재고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표식을 달아주는데요. 이런 일이 따오기 보호 관찰의 시작입니다. 这主要就是对朱鹮的研究啊，是一项主要的一项工作，能够使他知道这个朱鹮的习谱，也就是知道它的朱鹮每一只朱鹮的幼鸟或者的亲鸟都在什么地方，是哪一只亲鸟。 번식기의 따오기는 집단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둥지에 머뭅니다. 그래서 천적으로부터 따오기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막도 설치해줘야 합니다. 까마귀와 뱀 등 알과 어린 따오기를 노리는 포식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따오기를 위한 보호 장치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树后边那个铁片是吧？铁片就是为了那个防那个，你像那个蛇啊，蛇还有蛇那个啮齿类是吧？就那个黄鼠狼一类的猫，爬上去吃那个小鸟蛋嘛，或者是威胁那个大鸟抱窝。那个塑料薄膜，塑料薄膜就是为了防蛇、爬行的类的动物爬上树。再一个就是后边那个滤网，那个滤网就是为了说是那个小鸟孵出来之后掉下树是一种那个保护措施。 这个是给大家印的宣传册，上面有一些简单的一些保护场，还有一些。 취재진은 양현이 따오기의 천국이 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주민 대상 교육입니다. 교육은 보호관찰원들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오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물론 가끔 주택가에 둥지를 트는 녀석들도 있기 때문에 주민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因为朱鹮它赖以生存的一个栖息环境就是我们现在种植的这种水田，还有就是你周围一些旱地，包括玉米地、洋芋地，它都会在这里觅食。如果是化肥使用过量的话，把里的昆虫，然后一些微生物破坏了，会影响到朱鹮。还有就是长虫了以后，千万不要说是自己私自买农药进行杀虫。 녀석들도 제 이야기하는 걸 아는 걸까요? 갑자기 따오기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도망갈 생각도 않고 지붕에 떡하니 버티고 섰는데요. 따오기 구경에 정신없는 주민들. 교육받던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따오기로 몰리고 맙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살아있는 야생 따오기 교육인걸요. 작지만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양현. 따오기는 사람과 친숙한 새라고 하는데 이런 시내 한복판까지 날아올까요? 궁금해진 취재진은 시내 주택가 일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둥지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정말 주택가에 버젓이 집을 지은 간 큰 녀석이 있나 봅니다. 따오기는 한 번 둥지를 틀면 해마다 같은 곳을 찾아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걸까요? 따오기 부부는 해마다 이곳을 찾아온답니다. 국보로 분류되는 새, 따오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智环是吉祥鸟，是在我们这里的群众都很欢迎，我们也高兴，所以大家都在保护它，我们都对它在这里表示欢迎。 날개짓이 제법 힘찬 걸 보니 태어난 지 한 달은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자란 어린 새의 식욕은 엄청납니다. 하루 종일 먹여도 보챌 정도라 정신없이 먹이를 물어 날라야 합니다. 앞다투어 엄마 부리로 달려드는 아기 새들, 여간 극성스럽지 않습니다. 어미 따오기는 새끼에게 줄 먹이를 입안에서 잘게 부순 다음 소화액을 섞어 먹이를 나눠줍니다. 아기 새가 먹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지요. 이 시기에는 아빠 따오기의 고생이 더 심한데요. 새끼를 위한 먹이 사냥이 주로 아빠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차지 않는 모양입니다. 새끼들의 성화를 못 이겨 이번에는 어미새가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녀석이 내려앉은 곳은 인근의 논. 식욕이 왕성한 어린 새끼들이 튼튼하게 자라도록 충분히 먹이려면 하루 몇 번이나 먹이 사냥을 나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물개와 달팽이도 즐기지만 따오기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논에 사는 미꾸라지입니다. 작은 생물들이 많은 봄철의 논은 따오기의 풍성한 밥상인 셈입니다. 먹이를 찾는 녀석이 어느새 3마리로 늘었습니다. 이곳에서 따오기들이 먹이 다툼을 벌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십 년을 따오기 천국으로 가꿔왔으니 환경도 좋고 먹이가 풍부한 거지요. 따오기에게 안전한 먹이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가장 먼저 시행한 정책은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从这个农业生产方面呢，我们一个是禁止使用农药化肥，特别是在朱鹮觅食和繁殖的地区，我们是严禁使用农药化肥，保证这个野外有充足的这个食物，包括泥鳅这方面的小鱼小虾这方面的东西。 보존 정책이 시행된 지 올해로 27년째. 지금은 농민들이 따오기를 보호하는 데 더 적극적입니다. 以前最开始朱鹮水来的时候，是国家这个强令性禁止这个是不准使用农药，不准使用化肥。我最近这个朱鹮种群数量在俺们村这个不断这个增加，现在是由以前的政府行为，现在变成老百姓的这个自觉行为。这个种庄稼主要是以农家肥为主，再使用些这个是有机肥料进行这个施肥，其他这个是。 像有毒的对这个朱鹮有影响的农药、化肥一律都不能使用。 양현의 봄 풍경은 그 옛날 우리네 정겨운 시골 풍경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요 간 큰 녀석 좀 보십시오. 우렁찬 사람 소리는 귓등으로 듣는 건지 썰애질하는 농부 앞에서나 새참 먹는 사람들 앞에서 태연하게 먹이를 먹습니다. 동화책에나 있을 법한 풍경이죠. 하지만 이런 일은 양현에선 평범한 일상입니다. 썰애질로 땅을 뒤엎으면 맛있는 먹이를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농부들이 수고롭게 차려주신 성찬을 녀석들이 놓칠 리가 없지요. 숲이 좋고 사시사철 먹이도 풍부한 데다 사람이 포식자가 아닌 보호자가 된 양현. 그래서인지 관찰 이후 야생 따오기가 이곳을 떠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양현을 따오기 마을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알고 보면 따오기는 상당히 멋쟁입니다. 해마다 봄이면 흰색 옷 대신 회색 의상으로 바꿔 입는데요. 암컷보다는 수컷이 성숙한 녀석일수록 훨씬 짙은 색을 띈답니다. 따오기는 2월부터 회색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여름철인 7월을 지나면서 서서히 다시 흰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렇게 색이 바뀌는 시기를 회우기라고 합니다. 2月份开始到5月份，这叫婚羽，就是他要结婚前就换一下羽毛，但是它不是换羽，是脸部上分泌出一种物质来。我们在高倍显微下能看出是一种颗粒性的东西。它用这个脸部分出这个，因为它是裸露的，你看它的脸是裸露的，不像别的鸟类是有背毛，它不背毛，脸都裸露，红颜色这部分，它分泌出一种物质来。 在这个水里边洗浴的过程中呢，就把这个物质涂在后背上或脖子上。 따오기의 이런 변화는 번식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회색빛은 상대방에게 사랑을 나눌 준비가 됐음을 알리는 신호거든요. 이른 봄부터 시작된 회우기와 함께 야생 따오기들의 짝짓기가 시작됩니다. 막 짝짓기가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사랑을 나눈 다음 약속이라도 하듯 나뭇가지를 물어오기 시작하는 수컷. 둥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부터 따오기들은 무리를 이루지 않고 각자의 집을 짓고 산란 준비에 들어갑니다. 따오기는 한 번에 보통 2~3개의 알을 낳습니다. 배우자가 죽기 전까지 다른 상대와 짝짓기를 하지 않는 지조 있는 새이자 금슬좋기로 유명한 따오기. 포란도 부부가 돌아가면서 맞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새끼들이 알을 깨고 나오는데요. 이때부터 엄마 아빠는 바빠집니다. 따오기들의 자식 사랑은 사람 못지않게 지극합니다.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대며 정성껏 자식들을 키우는 따오기 부부. 새끼 따오기는 생후 40일 정도가 지나면 비행 연습을 하기 위해 잠깐 둥지를 떠날 정도로 자라는데요. 따오기 가족은 먹이도 구하고 비행도 즐기며 사람들 곁에 머물 겁니다. 它很快就和人建立起密切的关系，它不怕人了，它不再躲避人，这样它就能够生存。所以它自个儿本身的适应能力还是很强的。它不像大熊猫要有什么特殊的环境，它只要有一个湿地的条件和充足的食物和它能够繁衍后代，不被人们所干扰，这种生物是很容易能保存下来的。 따오기 복원에 있어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에서 얼마 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포에서 따오기 복원을 막 시작한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중국의 닝산, 양현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농촌입니다. 이곳에는
알려지지 않은 따오기 자연 방사 기지가 있는데요. 현재 40마리가 넘는 따오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중국 따오기 역사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007년 5월 양현 이외의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13쌍의 따오기가 자연 방사됐습니다. 인공 사육한 따오기들이 과연 무사히 생존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중 한 쌍의 따오기가 자연 번식에 성공한 겁니다. 취재팀은 비행 연습을 하고 있는 어린 따오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위태위태하고 서툰 비행 실력을 보니 아직 먹이 사냥을 나갈 순 없을 것 같죠? 어미새가 어린 자식들에게 비행 훈련을 시키고 있었나 봅니다. 나뭇가지에 옹기종기 앉아있는 따오기 가족. 이 녀석들이 기적을 일군 주인공입니다. 따오기가 닝산이라는 낯선 곳에서 무사히 가족을 일군 것처럼 한국의 남쪽 우포에서도 성공적으로 둥지를 틀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푸른 우포 하늘을 멋지게 비행하는 날도 오겠지요? 사라진 지 30년 만에야 우리 곁으로 돌아온 따오기. 이제는 우리가 따오기와의 아름다운 공존을 준비할 차례입니다.